25년 상반기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의 수익률 자체가 약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자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외로 비트코인만 빼고는 볼 게 없었거든요. 그 내용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오늘자 히트맵입니다. 비트코인이 뭐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죠. 이더리움은 다시 한번 2550선 회복을 해주면서 2600선 도전하고 있고요. 솔라나도 150불 회복했습니다. 주말 사이 150불 밑으로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XRP도 2.2불에 대한 가격대도 회복을 했고요. 비트코인 역시 이제 다시 한번 조정에 약간 들어갔다가 109K 회복하면서 또 한번 이제 110K의 벽을 넘을지 이제 흐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상반기 시장에서는요,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이 7% 상승, 그리고 알트코인은 최대 25%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상반기라는 건 여러분들 25년을 기준으로 1월 달부터 6월까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하반기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현재 상반기가 어떻냐? 비트만 올랐고 다른 알트는 뭐였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대비 하락. 그래서 걔가 그런 부분에서 현재 시장의 유동성 풀, 그리고 전반적인 가격 레벨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 이제 올타임 하이라고 볼 수 있는 고가 갱신을 했었을 때 알트코인들은 얼마만큼의 대비 하락이 나왔는지도 다 설명드릴 거고, 왜 이렇게 비트코인만 오른지에 대한 요소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이제 질문 오는 게 그거예요. 알트 불장 언제 올까요? 알트 불장 언제 와요? 알트 불장 제가 봤을 때 옛날처럼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특정 코인들에 대한 이제 독주가 좀 심할 텐데 그 부분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CMC 코인마켓캡 상위 시총 10위를 보시면요. 중요한 건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아까는 109K였었는데 시간 차이 때문에 현재는 뭐 반올림 하면은 109K 가격선을 지켜주고 있고, 지금 흐름도 아마 이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을 거고요. 아마 미증시가 이제 저번 주 이틀 연속이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은 반장, 그리고 금요일 날은 완전 휴장을 해버려가지고 강한 상승세 이후로 나스닥장이 마감을 했고, 그 S&P나 러셀, 다우지수도 마감을 했어요. 그 탄력받고 비트코인도 올렸는데, 오늘 미증시가 개인적으로 프리장이죠, 여러분들. 메인장이 아닌 선물 시장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야 뭐 현물 시장이야 10시 반부터 이제 우리 지금 서머 타임이 지금 적용이 됐으니까요. 밤 10시 반부터 이제 미증시 개장해가지고 유럽장 언제까지 들어가죠, 여러분들? 유럽장이 12시인가 1시까지 지속이 되죠. 그래서 가장 유동성 풀이 강한 시장 시간대가 10시 반부터 12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오늘자 선물 시장이 이제 S&P 500 지수도 이제 선물 시장 값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도 약간의 갭 상승 이후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뭐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되면은 아마 오늘 미증시는 약간의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올린 것도 급하게 올렸고 23,000이라는 포인트라는 이제 조금 심리적인 가격대, 나스닥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지수 올려놓고 나서도 그 위로 한 번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장에서는 이런 과열이 한번 좀 식혀줘야 되는, 열을 좀 식혀줘야 되는 분위기라 생각을 해서 아마 조정이 나오면은 대부분 월요일장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스닥은 약간의 이제 약보합적으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 비트코인이나 주요 알트코인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지금 현재 7일 관점 기간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는 여러분들 보는 거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얘네는 뭐 하루 대비 뭐 일주일 대비 퍼센트 올려봤자 여러분들 아시죠? 1 USDT는 USD입니다. 예, 명목 가치이기 때문에 얘네는 큰 폭의 변화 차이가 없어요. BNB도 무시하시고요. 솔라나 그리고 USDT도 무시합니다. 트론 포함할게요. 네, 도지코인은 밈코인이라서 제외하고 카르다노,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퍼링크까지 보게 되면
7일간 큰 조금 눌림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 조정 이후에 회복세가 들어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시장이다.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폭이죠. 저점이었던 저번 주 목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점이었던 105K 한번 찍고 나서 그대로 탄력받으면서 110K까지 한번 터치가 나왔었죠. 자, 그러고 나서 현재 2025년 1월과 2025년 7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총액 유동성 풀입니다, 여러분들. 변화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아까 치면 오늘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들? 비트코인 상반기에는 비트코인만 올랐고 알트코인 뭐 어떻게 됐다? 30% 정도의 하락세를 맡았다. 제가 말하는 이 30%의 하락은 종목은요, 상위 100 종목 다 합친 게 아니라 주요 종목들 있죠. 솔라나 그리고 XRP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이더리움,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면 카르다노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뭐예요? 비트코인은 상반기 대비 봤었을 때 가격 갱신, 올타임 하이, 그리고 112K라는 가격선까지 찍어주고 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금밖에 조정 안 나오고 다시 한번 펌핑이 지금 좋죠. 근데 다른 종목들 어떻게 했다? 30% 정도의 대비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애들이 메인이에요. 사실 알트코인에서 이제 데일 트레이딩 할 때 비트코인만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메인이 되는데, 그러면은 가격 대비 이제 30%나 하락을 했으니 유동성 풀 자체도 좀 떨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데, 보세요. 25년 1월 달하고 25년 7월 현재 유동성 풀 어떻습니까? 시총액 순위가 시총액이 늘어났죠, 사실은. 네, 시총액이 늘어났더나. 그게 약 700억 달러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700억 달러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95조 원 정도 되는데, 변동성 심할 때는 이 700억 달러 기준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2025년 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풀 자체는 1, 2월 달보다 현재 7월 달이 시총액이 더 큰데 차트상 보면 크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700억 정도의 변화율은 거의 무의미해요, 여러분들. 앞자리 하나 크게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3.37이 아니라 앞에 한 4조 정도, 4조 달러 정도 돼야 이제 시총액 순위가 파이가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거 봤을 때는 단순 변동성 정도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CMC 기준으로 시총 흐름 보시면 2025년 1월 달과 2025년 7월 달 그냥 레벨 자체가 똑같아요. 단순하게 그 당시에는 조금 지금 현재 올라오는 이 폭 자체가 700억 달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95조 원 되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시총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총 변화율은 없죠. 시총 변화율은 없고, 근데 비트코인만 가격 상승하고 알트코인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느 한쪽에 지금 시장에서 돈이 한쪽으로만 몰리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즉 유동성 풀에는 변화가 없고 알트코인 시세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빠졌고 비트코인만 지금 유지된 채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1일 흐름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올라오는 거 좋은데 우리는 당일 7일이나 1시간, 24시간 대비 이건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현물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너무 시장이 슬픈 거예요. 왜? 솔라나 그리고 이더리움, XRP를 아마 현물 쪽으로 많이들 가져가실 거고 그 외에 주요 코인들 뭐 카르다도나 저도 뭐 하이퍼리퀴드 가지고 있지만은 걔네들 종목을 상반기와 지금 현 시점 흐름을 보면은 완전히 온도 차이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현재 뭐가 어떻게 됐다? 가격 레벨이 다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시총 변화 없고, 그렇죠? 유동성 풀은 유지가 됐는데, 그럼 한쪽으로만 간다 이거예요. 비트코인만 지금 매력이 있고 다른 알트코인으로 어떻게 떴다? 매력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바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소통방 코드 있죠. 있으면은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제가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당일로 이제 한 종목 정도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데 혹시 아나운서님 소통방 들어오셨나요, 제 방?
지금 들어가는 중이에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네네. 어떤지 좀 봐주세요. 네. 이 방 잘 돼 있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바로 일단 들어갈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건 지금 방금 저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 갖다 대서 할 수 네, 있거든요. 저도 하고 함께 하시기 싶네요.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 다음 설명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차트 봐야 되겠죠. 자, 여기는 이더리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비트코인이고, 원래 대부분 비트코인을 맨 앞에 두는데 저는 오른쪽에 두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XRP죠. 예, 그리고 얘는 솔라나입니다. 이 당시 날짜 기준으로 이제 11월과 12월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11월과 12월, 11월과 12월, 11월과 12월. 이 당시 이제 시장에서 뭐 9월 달부터 이제 유동성이 돌았죠. 작년 24년 9월에 첫 금리 인하 진행하게 되면서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의 유동성 완화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사실은 코인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11월 달 기준 6일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의 대선이 가장 큰 이제 영향력을 줬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뭐 효과와 시너지. 비트코인이 어떻게 100K까지 2개월 만에 갔냐라고 했었을 때 트럼프의 힘이 가장 컸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세 올라오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유동성 풀이 더 넓어졌고 돈이 더 들어왔다는 거죠. 돈이 더 들어왔고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 오르니까 전반적인 종목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4,000불을 넘었어요. 그래서 4,120불 정도가 이제 이더리움의 가장 고점 시세였고, 리플은 여기 가격대인데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했을 거예요. 리플 5,000원 가는 거 아니야? 딱 그게 현재 이제 USD 기준으로 그 당시 이제 한 4,996원까지 갔었을 겁니다, 아마 업비트 기준으로. 그리고 솔라나는 어때요, 여러분들? 300불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295달러까지 갔습니다. 근데 현재 어떻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더리움은 4,120원, 가장 고점, 하이어 하이입니다. 예. 그래서 하이어 하이가 뭐냐면 최고점이에요. 최고점. 그래서 솔라나 최고점 295, XRP는 3.4불, 이더리움은 4,120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8.3K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고점 간에 누가 있죠?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자, 당시에 비트코인이 2번 정도의 이제 시장 약세가 한번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2포인트 정도에서 3개 정도라고 보는데 이 당시가 이제 12월 제가 알기로는 7일이고요. 요 당시가 이제 1월 20일 당선일이고 이 당시가 이제 비트코인 서밋과 더불어서 뭐 이제 뭐 기본 FOMC가 좀 들어갔던 날인데 비트코인의 하락에 대한 시발점 정도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2월 2일이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2월 2일인데 미국 시간 기준 2월 1일. 네. 트럼프가 관세를 처음 트리거 방아쇠를 쐈다 했던 가장 큰 변수에서 시장. 그래서 안 좋은 조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 12월 당시, 작년 12월 당시에는 금리 인하 이루어졌죠. 다만 점도표에서 이번 연도 4번 금리할 거 2번으로 줄이겠다 해도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1월 20일 날, 그때 아마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 당선일 딱 그 당시에 비트코인 차트 보고 있던 분들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때가 이제 1월 20일 오후 3시, 4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4K, 5K 정도의 폭을 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올려줬었어요. 왜냐 당선일 날 비트코인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is good 뭔가 당선일 당일 취임식 당일 데이원 날 비트코인에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뭔가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하지만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관세 트리거로 레벨이 낮춰진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서밋에서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가 특히 이게 제일 중요했었는데 트럼프의 대통령 기간 4년이지만 행정부가 한 5년간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입할 거래요. 100만 개 매입을 할 건데 그럼 5년 동안 총 몇 개죠? 1년이니까 20만 개씩 매입하는 건데 20만 개 매입하는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재정 마련에 대한 내용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미국 자체에서 디폴트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부채 한도 문제. 예. 미국의 지금 부채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원래 재정을 마련하는데 가장 기초는 채권 발행이에요. 채권 발행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 20만 개, 100만 개 어떻게 사는 거 다 좋은데 이 재정 어떻게 마련할 건지가 그 당시 백악관 서밋에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런 내용 없이 마감을 했죠. 예, 재정 마련에 대한 얘기 끝났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기대 심리까지 다 무너지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최대 낙폭 어디까지 떨어졌다? 74.7K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월 중순 이후에 이제 회복, ATH는 이제 올타임 하이라고 해가지고 고가 갱신입니다. 그래서 이전 108K 정도, 109K 정도가 고가 레인지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112K까지 도달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죠, 여러분들. 예, 그러다 보니까 고점 대비 상승률은 3.7%, 낙폭에서는 3.6%지만 이걸 회복해가지고 올렸다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은 시장의 유동성 풀을 그대로 받으면서 올렸지만 다른 종목 볼게요. 자, 이더리움 세임 타임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시기, 같은 기간대입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1,400불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 이더리움은 안 좋은 조건 다 가지고 있었어요. TVL도 안 좋게 나왔지, 공급량도 훨씬 많았고요. 매력 수치는 아예 없었고, 그나마 이제 ETF도 이제 선반영된 부분에서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매력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살 바에 이더리움 사지 말라고 했던 거가 아마 기억이 나는데 이 당시 1월 달에 사지 말라 했었어요. 1월 달에 3,000불 정도 됐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대로 하락하면서 최대 낙폭 어디까지라고 1,400불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올렸습니다. 현재 4월 중순 이후 세복세는 2,600 4월 중순이 최대 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복한 게 2,600불입니다. 다만 하락이 66%, 하락폭 대비 약 44.07%로 회복했어요, 여러분들. 즉 뭐예요? 낙폭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신고점 갈 때 이더리움은 반절도 회복 못했다. 매력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도 295달러에서 낙폭 최대 96불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반등 어디까지 왔다? 네, 187불. 이것도 대비로 보게 되면 낙폭 대비 45.73. 애도 50% 이상 회복을 못한 거예요. 매력 없습니다. 계속적인 시세에 대한 고정도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 가격에 대한 안정 자체가 안 나오고 있죠. 누구랑 더불어서? 이더리움이랑 더불어서. 그래도 이더리움은 매력적이긴 해요. 블랙록이나 이런 주요 자산운용사가 계속적인 매입도 들어가고 있고 올해는 글레이스케일로 이제 ETF를 매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블랙록이라는 수수료가 10배 정도 낮은 대체제가 생겨서 이더리움은 좋죠. 그래도 뭐 우리 솔라나 좋아요. 솔라나도 우리 ETF 그룹 빔도 나왔었고 우리 CMC에도 있고요 하는데 다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되고 나서의 가격이 요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XRP. 근데 XRP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최대 낙폭은 1.63. 그리고 나서 낙폭 대비해서 그래도 솔라나하고 이더리움은 50%도 회복 못했는데 우리 리플 어때요? 57%나 낙폭 대비 회복해줬습니다. 다른 애들은 50%도 회복 못해줬는데 우리 리플은 50%를 회복해줬네요. 그래도 아직 가격은 이 정도에 있다. 제가 이제 아무튼간에 얘기를 하게 되면 봐봐요. 비트만 올랐고 다른 건 뭡니까?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세 종목을 왜 가져왔냐? 가장 활발한 거래량과 시장에서 데이 트레이딩 할 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 쓰는 주요 세 종목입니다. 얘들이 메이커예요, 메이커. 가격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빼고 보세요, 여러분들. 비트코인만 고점 갔는데 그것도 112K, 고점 대비로는 3K 올라갔네요. 3.7%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애들 다 가격은 50% 절감을 했습니다. 근데 시총액은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빼고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30%에서 40% 가격 하락이 이루어진 조정 회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와요. 아니 그러면은 얘네 솔라나 매력 없고 이더리움 매력 없고 뭐 XRP 매력 없어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요? 하는데
네,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7% 상승, 이더리움 25%, 솔라나 18%. 여러분들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XRP까지 얘기를 하면요. 얘네가 시장에서 알트 대장 3대장이에요. 대장 자체는 이더리움이지만 얘네들의 추세에 대한 상승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알트코인들 중에서 그 이상한 뭐 이름 이상한 뭐 VIC나 뭐 U, 펀 뭐 이상 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을 하더라도 VC가 껴있는지 생태계가 뭔지 얘는 무슨 체인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근데 이더리움 기반, 솔라나 기반, 뭐 리플은 모르겠고 이런 기반들의 코인들이 얘네들의 상승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총을 책임지는 주요 코인들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무 백날 쓰잘데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알트 불장이 오기가 더 힘들죠.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양극화가 나타났냐? 왜 비트만 오르고 알트는 떨어졌는가? 자, 그래서 보니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대규모 토큰 락업 해제의 알트코인 과잉입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토큰 락업 해제. 내용 어려우실 분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겁니다. 락업 상태는 프로젝트 초기 팀, 투자자, 생태계, 구성원에게 주어진 토큰은 일정 기간 시장에 풀리지 않도록 잠금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어렵네요. 뭘까요? 코인이 만약에 이제 상장이 되거나 코인을 이제 개발한 사람들이 초반에 코인 자체에 대한 공급량을 어느 정도로 제한을 둡니다. 공급량을. 그래야 가격에 대한 수요 공급이 이제 맞춰지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 가치가 부가가치가 상승하거든요. 근데 이후에 공급량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풀리는 순간 가격이 하락을 해요. 아무리 수요가 세더라도 공급량에 대한 풀이 더 크면 수요가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한쪽에 거의 대부분 기관, 자금, 매입 다 들어가고 있는데 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공급량을 늘린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기관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기관이라고 자산운용사라고 볼 수 있는 헤지펀드든 돈을 굴리는 큰 돈을 굴리는 이런 기관인들이 알트코인에 이제 뭔가 매력이 있어서 그거에 비트코인보다 더 큰 수요를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 같아도 내가 기관이거나 내가 블랙록이면은 비트코인만 사요. 네? 아니면 이더리움 스테이킹하던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따가 스테이블량에 대한 이제 유입량 현황을 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이렇게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 무슨 알트코인들에. 근데 알트코인들 21년 기준 25년 현재 엄청 많아졌습니다. 생태계 자체도 너무 넓어졌어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수요 받침이 안 돼요. 옛날에는 VC들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어떻게든 스테이블 매입해가지고 뭔가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시장을 올렸던 그런 불장이라면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금액 자체는요.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한 달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금입니다. 그런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디펜시브 전략으로 자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속 난 무브 뭐 X 이런 애들의 이제 코인들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애들은 뭐다? 수요는 부족한데 애들은 락업 해제가 나와야 돼요. 공급량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더 빠지겠죠. 즉 언락 시기에는 공급량이 증가하니 뭐다? 가격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간단한 거예요, 시장. 여러분들 투자 간단합니다. 수요하고 공급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사실 이제 매매가 가능해요. 수요가 세면서 공급이 약하면은 가격 상승이 나오겠죠. 공급이 강하면서 수요가 약하면은 가격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알트 시장이. 자, 그리고 이건 뭐 심리적인 얘기긴 한데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기관 자금 유입 및 주수의 지역. 제가 5월 방송해가지고 5월달 12일이었을 거예요. 맞나요, 피트님? 네, 맞다고 하네요. 네, 5월 12일 기준으로 현재 7월 며칠이죠 오늘? 7일인데 제가 계속 방송 나오면서 아이고 비트코인 좋습니다. 비트코인 너무 좋습니다. 비트코인 효능 효과, 비트코인을 사면은 몸이 좋아지고, 비트코인 사면 막 눈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에 관련된 현재 미국의 공약들이나 SEC에 대한 변화나 디파이 시장에 대한 규제 합리나
얘기 다 했어요. 뭐 이제 좀 부정적인 거는 뭐 FOMC 정도인데 FOMC도 좀 있으면 8월달 잭슨홀 끝나고 9월부터 이제 금리에 대한 죄송한데 뭘 잘못 눌렀나 봐요. 자, 아무튼간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에 대한 자극 얘기를 제가 5월달부터 끝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뭔 얘기만 뺐냐면은 알트 시장에는 사실 뭐 별거 없다. 비트가 최고다라고 게 얘기한 게 없거든요. 그 당시 이제 뭐 POS 기반의 이제 코인들, 솔라나나 뭐 이더리움 정도는 좀 이제 유력한 매력적인 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 제외하고 봤었을 때는 사실 자금이 어디로 쏠릴까? 이런 공약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공약들이 지금 법안 통과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비트코인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계 최대국 미국에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리서브 뭐예요, 여러분들? 비축 전략이죠. 이게 사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도 포함되는데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나뉘어집니다. 예. 근데 현재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려고 하기엔 법안이 어떻게 되고 있다? 옛날에는 검정 색깔이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 노란 색깔 된 거 보이시는 국가들 다 현재 SBR 얘기했던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리저브, 비트코인 비축 전략에 대해서 주정부가 법안을 통과한 곳이 이 국가입니다. 안 된 곳이 이제 더 표시가 된 곳이 더 많아요. 민주당 지역이네요. 자, 아무튼간에 공급 감소에 대한 가격 상승 압력. 여러분들이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주정부하고 연방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려고 합니다. 뭐예요? 수요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가격 상승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자, 근데 비트코인은 다들 알다시피 제한량이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제한량, 그렇죠?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2,100만 개로 알고 계실 거고 그 부분에서 계속되긴 채굴량 자체는 매년 4년 반감기죠. 계속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량은 계속 떨어지는데 어때요? 미국 같은 나라들의 주정부나 연방 정부가 계속 사들이려고 하고 있죠. 아니면 마이클 셀러처럼 스테이치지라는 기업들 유사한 방법으로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는 수요는 늘고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37년 정도 되면은 사실상 이제 채굴에 대한 부분에서 메리티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건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제도권의 안착, 기관 자금 유입의 확대, 더 쉽게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 제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전에는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에 1월 달 기준이었나? 1월 달 기준에는 다 비어 있었죠. 우리 아직은 좀 아직은 우리가 SBR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하는데 몇 개월 사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도 비트코인 매입하겠습니다.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자금 유입에 대한 이제 블랙록과 이제 ETF 스팟이 여러분들 뭔지 모르실 수 있어가지고 스팟은 그거예요. 현물인데 비트코인은 스팟 ETF를 통한 대규모 기관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가격에 대한 상승만큼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ETF 매입이 지속되고 있죠. 수요가 너무 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현재 ETF를 1년간 38만 BTC를 매수했는데 이제 30일 만에 이제 이거는 좀 뒷부분 얘기인데 현재 1월 기준하고 4월 현재 기준인데 이걸 봐야 돼요. 이걸 30일 만에 뭐 했습니까? 5만 BTC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정도 속도라면은 가격 흐름, 즉 가격 흐름의 모델 목표는 11만 7천, 한 8월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계속 매력 넘치고 너도 나도 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사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자체도 뭐 1억 4, 5천 정도 되지만은 실제 사실 이렇게 수요 자체가 계속적인 게 펌핑이 되다 보면은 충분히 나는 뭐 9월 정도, 8월이네요. 8월 정도에 이제 통화 정책까지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잭슨 회의만 걸치면 충분히 120K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몇 개월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이죠. 스마트머니도 증가 추세에 있고
그리고 6에서 12개월 사이에 보유 BTC 물량이 급감합니다. 물량 급감이 뭘까요, 여러분들? 공급량이 계속 적어지고 있어요. 계속 사가지고 물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시점마다 어떻게 됐냐? BTC가 물량 급감이 시작되는 상황마다 이제 수요가 공급을 제친 상황이고, 과거 두 차례 모두 이러한 신호 사이에서는 가격 상승 모델이 나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비중적인 레벨로 본다면은 지금은 120K 정도, 122K 정도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블로핀 리서치를 좀 자세히 보는데 122K 정도의 가격 상승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계속 자료 보여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뭐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비트코인이 좋다라는 거를 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최근 7일 기준 거래소 자금 흐름도 비트코인이 그냥 점유율이 큽니다. 봉크가 좀 밈코인이긴 한데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호재성은 아니고. 그래서 최근 크게 오르고 있는 봉크를 제외하고는 역시 비트코인의 순매수가 가장 높다라는 거. 시장이 그냥 비트코인밖에 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건 좀 제낄게요. 필요 없어서 내용 필요 없고. 어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대한 매입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알트코인에 대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세 자체가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그리고 제한적인 도미넌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리고 가격에 대한 안정적인 고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더 쪽, 솔라나 그리고 리플 쪽으로 돈이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비트코인, 그리고 그건 수요가 지금 상당히 세고 시총 바뀌지도 않았는데 다른 종목 다 떨어졌죠. 여기 있는 알파 물량들 다 비트코인 쪽으로 쏟아졌다는 겁니다. 뭐가? 유동성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더리움이 3,000불까지 올까요?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4,000불, 이더리움 4,000불, 뭐 XRP 5,000원, 뭐 솔라나는 300불. 지금 당장은 힘들다는 거죠. 비트코인 먼저 시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세계 다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2021년도, 22년도 이 사이에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자, 스테이블 코인 뭐죠, 여러분들? 스테이블은 이제 어렵죠,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수태 입을 해가지고 안정화된 안정적 그런 코인을 얘기한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코인들은 테더 그리고 USDC인데 얘네가 시장 점유율을 88% 이상 88%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테더가 대장입니다. 아무튼간에 이 테더라는 게 뭡니까? 암호화폐 시장 거래소에서 통화로 쓰이는 애예요. 자, 그럼 통화량이 늘어났다, 스테이블량이 늘어났다라는 건 USDTC에 대한 가격 하락이 테더 가치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시기 당시에 스테이블량 유입 쫙 들어오면서 엄청난 알트장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밈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근데 그 당시 시장은요 VC 주도였었어요. VC도 아까 뭐냐면은 벤처 캐피탈이거든요.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는 애들도 있어요. 뭐 티어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리스크를 이만큼, 리턴을 이만큼 가지고 있던 시장이다 보니까 유동성 풀이 그 당시에는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시장 자체가 지금 10분의 1 수준이에요. 지금 180만 개인가 그럴 건데 그 당시에 18만 개입니다. 제한돼 있죠, 알트코인도. 10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알트 시장에 참여해서 리턴을 벌 수 있었던, 즉 알트 불장이라고 보면요. 지금 어떻냐? 스테이블 유입량이 이전보다 넓어졌어요. 근데 이 자금이 다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 자금입니다. 근데 기관 애들이 미쳤다고 위험한 알트 시장에다가 투자를 할까요? 하더라도 스테이킹 정도나 하겠죠. 애들이 하는 건 뭐냐면 디펜시브 전략. 아까 얘기했죠. 비트코인을 매입하거나 아니면은 이더리움 스테이킹이라든지 이런 전략으로 들어온 자산이라는 겁니다. 즉 알트 불장 예전처럼 온다 안 온다고요. 특정 알트만 오르는 그런 시장이 될 거고 현재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조금 더 올리고 도면서 올리고
제가 봤을 땐 120K에서 118K 정도의 안정성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XRP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